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는 법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공부 따로 실전 따로입니다. 공부 백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매라는 것은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워야 합니다. 요즘 회원들을 보면 배우면서 까먹고 까먹으면서 배운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돌이 10개 모이면 돌무더기죠. 10개 모인다고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단 사기꾼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멘토를 잘 만나서 묻어서 가는 투자입니다. 같이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서 벌고 벌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3강 5책이 됩니다. 3강 5책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네, 3개 낙찰 받으면 강의하고 5개 낙찰 받으면 책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매 제대로 배워서 5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경매 취하 취소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여주에 있는 농지예요. 답이죠. 419평인데 4,986만원이 감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소유자가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하루는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경매에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빚이 얼마냐고 하니까 6,500이라래요. 그럼 이 6,500을 갚아라. 그랬더니 지금 당장 돈이 없대요. 한 2달만 있으면 돈이 생긴다래요. 그러면 일단 내가 낙찰을 받아 놓을 테니 내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이 돈을 갚아라. 그래서 1억 5,060만원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한 60명 나왔어요. 60명. 박수까지 쳐주더만요. 1억 5,060만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2등이 1억 5천만원 딱 썼어요. 뭐 아주 근사한 차례 낙찰. 그만큼 이 땅이 좋다는 겁니다. 모텔 허가를 받았는데 부동산 내놓고 팔면 2억 넘게 받는다 그래요. 근데 4월 16일날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날짜까지 이 돈을 갚으면 되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경마가 다시 나왔어요. 2월 18일날 2월 18일 다시 재경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주는 재경마 사건은 보증금이 30% 돼요. 10%가 아니고 30%입니다. 그래서 498만 6천원에 30% 대략 한 1,500 되죠. 보증금 1,500을 걸고 다시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 498만 6천원은 몰수됐죠. 미납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줘서 낙찰을 받게 했어요. 그 6월 18일 낙찰 받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돈을 갚으면 되겠죠. 근데 또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보증금 30% 몰수되고 다시 8월 20일 날 경매에 나왔어요. 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다시 또 1억 7,800에 낙찰받게 됩니다. 이때 1억 7,800에 낙찰받은 이유는 더 높게 쓰면 그냥 배당받고 끝내라 그랬어요. 돈 만들지도 못하는데 그냥 여기 우리가 1억 7,800을 쓰고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면 1순위 채권자 6,500 배당받아가고 나머지를 배당받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2004년 11월 19일 날 돈을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어서 이걸 갚고 경매는 취하를 시켜버렸어요. 여기서 경매 취하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돈을 다 갚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다 갚고 취하를 시켰다. 두 번째 물건 한번 봅시다. 포항에 있는 물건이에요. 2010 타경 9604. 이 물건도 뭐 땅은 좋아요. 1억 4,742만원 감정됐는데 5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빚이 5천이죠. 5천. 설정 금액은 7,500이지만 청구액은 5천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자까지 합치면 뭐 6천이면 떡을 치겠죠. 이 물건을 우리 회원이 낙찰받았어요. 회원이 낙찰받은 게 둘 다 회원이에요. 두 명이 입찰했는데 두 분 다 우리 회원이에요. 1등한 사람은 대구의
거주하는 회원이고 2등한 사람은 포항에 사는 회원이에요. 그런데 포항에 사는 회원이 저하고 좀 친합니다. 술도 좀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항에 사는 회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입찰을 했는데 꼭 사고 싶은데 2등을 했다. 그러길래 그러면 1등한 사람한테 돈 좀 주고 양보해달라 그래라. 뭐 5,700에 샀으니까 한 6,500, 7,000 준다 그러고 양보를 해달라 그래 보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구에서 온 회원이 우리는 공동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토로하기에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대구 사는 회원에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소유자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소유자를 찾아가서 요 외환은행에 돈을 갚아줘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더 준다 그랬어요. 그 낙찰이 5,711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직접 주인을 찾아가서 6,700 줄 테니 팔아라. 소유자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뭐 5,700에 낙찰됐는데 누가 1,000만 원을 더 준다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죠. 6,700을 받아서 이 사람은 외환은행 요 빚을 다 갚고 경매는 이렇게 취소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낙찰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요 신청 채권자의 청구금을 다 갚았잖아요. 집행비용하고. 그리고 저당권을 말소시킨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하면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된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되죠.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적당히. 많이 먹으려다가 피똥을 싸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건 한번 봅시다. 이 물건은 거창인데 제가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2등을 했습니다. 지상에 한옥이 있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689만 원에 법인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12명이 나왔어요. 제가 3,670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져 나오는데요. 낙찰받은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생글생글 웃어요. 기분 좋다 이거지. 여기 거창지원까지 와서 11명을 꺾고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으면 빨리 집에 가지. 생글생글 웃고 그래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서 이 권리관계를 보면 가압류가 5,900인데 실제 채권액은 3,373만 원밖에 안 돼요. 경매 비용하고 다 합쳐서 3,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집을 찾아갔어요. 요 집을 찾아갔어요.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돈을 꿔주려고 그랬어요. 한 4,000만 원 꿔줄 테니까 갚아버리라고. 그러면 경매는 취소되죠?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과 집행비용을 완납을 하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정지가 되고 그리고 청구 이의소가 판결이 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낙찰받고 웃는 사람에게는 딸도 주지 마라. 아무리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지만 그렇게 상대방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결국 낙찰받은 이 여자도 피똥을 싸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경매가 낙찰이 됐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 강제경매 넣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뭔 채권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창원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갖고 졌대요. 그래서 판결을 창원법원에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창원법원으로 가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라. 창원지방법원 가서 돈을 다 갚았으니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청구 이의소 제기한서 접수 증명을 가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결정문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는 정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물건도 2013년 10월 14일 날 기각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7월 31일이죠. 7월 31일. 낙찰이 7월 19일 됐고 결정이 7월 26일, 확정이 26일, 2일인가요? 8월 2일인데 그 전에 7월 31일 날
경매 절차 정지 신청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경매 취소 신청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하죠.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입니다. 요거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물건이에요.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은 하지 않고 낙찰되는 걸 지켜봤어요. 누군가 1억 1111만원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해갔죠. 우선 매수.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111만원에 공유자가 가져갔어요. 이 물건 역시도 채권 금액이 3천밖에 안 돼요. 3천만원만 갚아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여기 소유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강모식이에요. 이 사람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찾아서 1억 1111만원에 낙찰됐는데 내가 1000만원을 더 주겠다. 1억 2천을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계약금 3천만원을 주면서 저당권을 말소해 갖고 오느라. 말소해오면 나머지 9천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바로 계약서 썼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법원에다가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돈을 다 갚았으니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없애달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고 바로 잔금 9천만원을 지급하고 종결이 된 겁니다. 여기 나오죠. 채무자 겸 소유자 개시결정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서 제출. 그리고 낙찰을 받았던 그 사람은 보증금 돌려달라고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자,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물건이 있는데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럴 때는 직접 소유자를 만나서 담판을 짓는 게 낫습니다. 낙찰이 되기 전이라도 통상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에 들어가면 싸게 팔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서 직접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물건을 입찰에 참가할 때 뭐 1억 9,765만 5천원인데 뭐 1억을 쓸 거다. 이러면 입찰에 참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1억 3천, 4천, 5천 이렇게 쓸 바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미납 확인을 반복해서 시간을 벌어서 빚을 다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몰수된 보증금은 취하가 되면 다 돌려받습니다. 경매의 원인이 되는 뭐 경매가 취하가 되는데 뭐 당연히 돌려받죠. 이런 방법도 있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낙찰을 받고 싶었는데 낙찰을 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빚을 갚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낙찰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괘씸하다. 그럴 때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찾아가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경매를 취소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높은 금액 입찰할 필요 없이 낙찰 금액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례하고 비슷하죠. 포항 사례하고. 굳이 입찰에 참가하지 말고 최저가 쓸 거면 입찰에 참가해도 무방하죠. 근데 뭐 1억 3천, 4천, 1억 5천 쓸 거라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낙찰. 물론 누가 2억을 썼다고 그럼 포기하는 거죠. 그걸 뭐 2억 1천, 2천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싸게 팔렸을 때 이 돈을 더 주고 못 주고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 뭐 말씀시켜버리면 되고요. 자, 오늘은 사례를 가지고
그 취하와 취소 기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 취하와 취소 절차 모든 절차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잔금은 언제 낼 수 있느냐? 허가 결정이 되고 낙찰받고 일주일 후에 허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일주일이 항고기간이에요. 그 일주일의 항고기간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잔금기일이 지정되는데 그 안에 아무 때나 납부하면 된다. 그렇게 내버리면 끝입니다. 소유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그 법률의 규정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등기 절차만 남은 것이고요. 자, 그러니 이 모든 절차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